안녕하십니까. 최현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안보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의 주제와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요즘 하단 이슈로 등장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야기와 이 훈련의 밑바탕이 되는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대응하는 작전계획 5015, 어플랜 5015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한미연합훈련, 작전계획 5015를 수행하는 첨단 해공군 전력의 전개 등을 보면 대부분의 첨단 전력들이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 군사 이야기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3일 한미 군당국은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죠. 과거에는 팀스피릿 훈련, RSY 훈련, 포리글 훈련, 키 리솔브 훈련, 을지 포커스 훈련, 을지 프리덤 가이던 훈련이라고 하여 2018년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됐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유화기조 속에 중단되어 버렸죠. 그러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5년 만에 부활되면서 FS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연합연습이 부활되었고 각 분야에 걸쳐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연습도 병행하여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미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 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동맹 연습을 펼쳐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FS 연습 시간에 전사의 방패 연합 야외 기동훈련 Warrior Shield FTX, WS FTX라는 이름으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쌍욕 연합 상륙훈련을 비롯하여 연합 특수전부대가 수행하는 연합 특수작전훈련 티크나이프, 참수작전훈련이죠. 등 20여 개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 포리군 훈련 이상 수준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활발한 연합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훈련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한반도에 전개한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 항모 강습탄 훈련,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며 양국 훈련에 따른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경계태세도 격상 강화되었죠. 이번 훈련은 전국급 대규모 FTX 실기동 훈련인데 전국급이라 하면 한반도 단위의 큰 전쟁 수행 지역을 말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FTX는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작년 하반기에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연대급 이상 기동 훈련이 재개됐고 이번에는 사단, 군단, 군 전국급의 대규모 훈련이 되살아난 것이죠. 한미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포올리글 연습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지입니다. 비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한 연합 공중훈련 모습이죠. 포항 위에 있는 얼포 덕송리 마을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상륙작전 훈련 모습입니다. 과거 팀 스피릿 훈련 시 항상 이곳에서 상륙 훈련을 하였죠. 한미 연합 공중기동훈련 모습입니다. 한미연합
해상 기동훈련 모습이죠. 이 연합훈련들은 결국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대응하는 작전계획 5015를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방어계획은 과거 5027 작전계획이라고 명명되었죠. 작전계획 5027, 영어로 말하면 Operational Plan 5027, 어플랜 5027인데요. 이 작전계획은 1974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계획입니다. 보통 작계 5027이라 하는데 숫자에서 50은 태평양 지역을, 27은 한반도 작전구역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방어작전계획의 명칭을 부여할 시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방어는 5천 단위로 부여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라별로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여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작전계획 5015, Operational Plan 5015, 어플랜 5015로는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응하여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계획 5027의 후속 작전계획인데요. 전면전에 대한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서 작성된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여 전시작전 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 환수된 뒤에 전면전과 국지전, 화생방전과 핵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었고 특히 5027 계획은 미군의 증원 전력을 고려하여 반격을 한다는 개념을 과감히 수정하여 한반도 및 주변의 미군 첨단 전력을 이용하여 신속히 방어와 성공을 동시에 결정적인 작전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반격을 가한다는 개념입니다. 네, 기존의 작계 5027은 북한 남침 후 한미연합군은 현 전력으로 전략적 방어선을 따라 방어를 하다 90일 내에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하면 본격적으로 공세로 이전하여 북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 증원군 도착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서 본격적으로 반격작전에 돌입하는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계획이며 더욱이 북한의 핵미 미사일, 화생방무기, 특수작전부대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에 의한 초기 공격에 우리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계획입니다. 작계 5027의 작전 수행 단계는 전쟁 이전의 억제 단계로부터 억제가 실패 시 방어 단계, 미 증원군 전개 RSY 단계, 공세 이전 및 반격, 북한 점령력에 대한 시빌 오퍼레이션 단계, 한국 정부 주도하여 통일을 하는 대략 6개 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전계획 501호는 북한 남침 시에 한국 내에 현존하는 한미 전력으로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일본 등 아태 지역에 전개하고 있는 미 첨단 전력을 조기에 한반도에 전개시켜 초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반격에 나서며 필요시 적의 핵 및 미사일 기지에 대해 선제 타격을 가해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무기 공격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한반도 방어작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계 501의 작전 수행 단계는 작계 507 단계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미 증원군 전개 RSY 단계가 대체로 생략이 되고 전쟁 이전의 억제 단계로부터 억제 실패 시 방어 및 북한 전략 목표들에 대한 선제 타격 및 파괴를 통한 신속한 주도권 확보, 그리고 결정적인 공세작전으로 전환 및 반격작전, 북한 점령 지역에 대한 안정화 단계, 한국 정부 주도와 통일을 지원하는 등 대략 5개 단계로 진행이 될 것이며
따라서 전쟁 수행 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경계 501호는 2010년 10월에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합의된 한미 공동성명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전 합동참모본부장 최윤희 대장과 전 한미연합검사령관 크리스 스케퍼로티 대장이 2015년 6월에 서명하면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발효되었다고 하여 5천 단위의 태평양 작전계획 50에 2015년에 연도 15를 넣어 501호라고 명명하게 되었죠. 작전계획 501호의 진행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장사정포의 대량 포격과 함께 전면 남침 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을 수도권 이북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결정적인 작전으로 신속히 반격으로 전환하여 한만 국경선까지 진격하여 점령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통일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수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F-22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하는 야쿠니 주일 미 공군기지의 모습입니다. 작전계획 501호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먼저 억제 단계에서 한미연합전력은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북한 도발에 대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 경제, 외교 및 정보의 신속 억제 방안 FDO라고 그러죠. Flexible Deterrence Option을 통합 운영하여 한미연합작전 능력과 결의를 가시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적대 행위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북한의 부대 배치 및 정치적 또는 외교적 지원 획득 노력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게 되면 한미연합전력은 효과적인 방어로 대한민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내의 연합전력과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 미 첨단전력을 신속히 통합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신속히 장악할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는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와 중장거리 미사일기지, 핵투발기지 등의 북한 전략 목표들에 대한 신속한 타격 및 파괴를 통해 전장의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세를 전환 북한 수도권 지역으로 반격작전을 신속히 확대할 것입니다. 한미양국은 외교, 정보 및 경제, 군사 등의 한미 국력의 제2요소를 즉각 활용 북한을 전략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한미양국의 압도적인 연합전력을 투입하여 결정적인 작전과 효과 중심의 작전을 구성하며 북한 지도부 등 적의 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신속히 파괴시켜 북한의 전쟁 의지를 말살하고 북한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한미연합전력은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에 북한 지역 내 합법적인 통치기구가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 활동을 통합하여 제한된 통치 차원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 북한 지역의 안정화와 인도주의적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지침하에 정부의 행정력의 완전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부 통치 지원 작전을 수행하며 군의 통치 활동을 한국 정부에 이양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함수작전이라 하면
decapitation strike 또는 뭐 참수 공격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전쟁 작전용 중에 하나로, 또 그 전략의 하나로 적의 핵심 순회를 사살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원래 참수 작전을 하면 핵전쟁 전략 하나로서 적의 핵전쟁 지휘부를 핵무기로 선제 타격한다는 제1격, 즉 퍼스트 스트라이크죠. 제1격을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수뇌부의 암살 작전도 참수 작전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를 체포하는 작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예측되는 미군 주요 첨단 전력인데요. 고스카를 모항으로 하고 있는 니미츠 항공모함이죠. 기준 배수량 10만 톤의 전투기 100여 대를 탑재하며 이지스함 등 순양함과 수대의 구축함의 호위를 받아 작전 지역으로 위시등등하게 기동을 하죠.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보다 우세한 전력을 탑재하고 목표 지역 해안 가까이에 기동하여 적 지역의 방공포병, 주요 전략 목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어마무시한 해상작전을 수행하죠. 이러한 전력들이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동해나 서해 또는 동서해로 기동하여 결정적인 작전에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번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위해서 미 강습 3국함 마킨 아일랜드도 참가를 하게 되었죠. 배수량이 4만 1000톤에 최신의 전투기 F-35 B-20대까지 적재한다는 중항공모함급 수준의 전투함정입니다. 마 2 내지 3의 속도로 한반도의 동서하늘을 순식간에 가로지르면서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초토화시키는 이러한 전투기, 폭격기 등을 보십시오. 1.2메가톤급 폭발력인 B-83 수소폭탄 24발을 탑재한다는 B-1B 폭격기, 그리고 적지 하늘에 잡히지 않고 침투해 공격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5세대 스텔스 전투기, 700여 킬로의 전투 행동 반경을 가진 최신의 수송기 MV-22 오스프리, 그리고 MH-60 미 해군 회전익기의 주력, 그리고 참수작전에 운영된다는 고스트라이더, AC-130 중무장 지상 공격기 등등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이러한 전력이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하면 한반도로 신속히 날아와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첨단 전력들은 어디서 올까요? 미 본토에서 날아올까요? 본토에서 날아오기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그 중간기지를 설정해 놓고 이러한 전력들을 추진 배치해 놓고 신속히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력들이 미국의 중간기지인 일본, 오키나와, 요코스카, 사세보, 이와쿠니 등의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의 유엔사령부 후방기지가 7개가 있는데요.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현재 폴 라카메라 대장인데요. 라카메라 연합사령관의 지휘에 의해 이 전력들이 신속히 일본에서 한반도에 전개하여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9개국인데 이곳에서의 전력 파견 절차는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기지사령관의 통보만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력한 미일동맹 체제하에 미군의 세계 분쟁 지역에 신속한 투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죠. 이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그래서 한미동맹이 존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든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도 미일동맹이 존속되는 한 일본의 안보가 보장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미일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미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